광주광역시의 어느 병원입니다. 아, 저기 의뢰인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운전자 저는 에어백이 터졌기 때문에 다행히 꽤 아무 이상 없고 타박상 입고 해서 제가 손수 제 아내와 제 자녀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에서 들어가지 않고 같이 불철주야 여기서 자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신경외과, 흉부외과에서, 딸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무릎뼈가 내려앉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접고 쇠판을 박는 수술을 했고요. 갈비뼈하고 허리뼈 요추 1번을 다쳐가지고 철심으로 지금 3개 고정해놓은 상태거든요. 어휴, 크게 다치셨네요. 어떤 사고였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큰아들을 만나러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앞에 사고 난 차들이 서 있었네요. 의뢰는 앞에 차들이 서 있는 걸 보지 못했나요? 이걸 나중에 뒤늦게 피하려다 그랬군요. 보지 않았는데 커브를 막 돌아서자마자 10m 전방에 사고처럼 사람들이 3명이 보이더라고요. 예. 사고 현장은 왼쪽으로 살짝 커브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것과 운전석에서 보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이 앞에 차들이 왜 사고 났는지, 또는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저 옆에 공주 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지나쳤대요. 그러니까 지나쳤다 하면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던 트럭은 겨우 섰어요. 부딪히진 않았어요. 예. 근데 뒤에 오던 이 차가 쾅쾅 부딪힌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사고 나 있던 차 비상등은 깜빡이고 있었나요? 우리가 사고 났던 전혀 없었어요. 비상 깜빡이도 없었고 만약에 표지판이 있었으면 정말 운전자랑 같이 바뀌었죠. 일체 없었어요. 고속도로 살짝 커브길에서 사고 나 있던 세대차. 뒤 차량들을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서 있던 거죠. 뒤늦게 발견하고 이대로 가다 부딪히게 생겼으니까 급히 핸들 틀다가 옆에 가드레일 부딪히고 그러면서 같이 타고 있던 아내와 딸이 크게 다친 겁니다. 큰아들을 보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해서 오히려 큰아들이 와서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척 무겁다고 하는데요. 단독사고로 처리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의 과실 비율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단독사고, 즉 비접촉 사고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 혼자서 일어난 사고는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나 만일 피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들이받았겠죠? 앞에 사온 차 들이받았겠죠? 예. 만일 들이받았다면 그때의 과실 비율이 겨우 피한 것의 과실 비율과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 43중추돌 사고 얘기했었죠. 뒤에 오는 차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앞에 사고 나 있던 차들이 책임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등도 켜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커브 돌다 딱 돌자마자 나오면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낮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서 있던 차,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앞차의 과실을 30에서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앞차의 과실을 50 내지 60%, 앞차 잘못을 더 높게 봅니다. 밤에는. 이번 사고 2차죠, 2차. 앞에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서 있던 요 차가 30 내지 40%는 뒷차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의뢰인의 아내는 허리를 크게 다쳤답니다. 그 경우 영구장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섣불리 보험사랑 합의하지 마시고요. 사고 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장애 여부를 확인해서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어젯밤 자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19일 만에 가해자가 자수했는데요. 그런데 가해자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조형물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자루나. 가해자가 나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사람을 치웠다는 걸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뺑소니라는 것은 사고를 낸 걸 알고도 그냥 갔을 때입니다. 몰랐을 때 뺑소니가 아니죠. 음주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요. 뺑소니 사망사고는 5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뺑소니 사망사고하고 음주 사망사고하고 단순 비교한다고 그러면 음주 사망사고가 처벌이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과연 몰랐다고 그러면 뺑소니가 빠질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릴까봐 농로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뭔가와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그 차를 끌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경찰이 와서 A씨를 체포했어요. 알고 봤더니 뭔가랑 부딪힌 거, 그게 리어카였습니다. B씨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손수레를 들이받아서 B씨는 사망했습니다. A씨는 나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갖고 내 기억이 안 난다. 뭔가 부딪히는, 딱딱한 물체와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게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 만약에 내가 뺑소니 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차를 끌고 왔겠느냐. 이 사고는 뺑소니 여부가 문제됐는데요. 1심에서는 뺑소니 무죄, 2심에서는 뺑소니 유죄, 3심인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됐을까요? 대법원에서는 딱딱한 물체에 부딪혔으면,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바로 차를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차를 세워서 확인했으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는 거, 그것은 미필적이나마 뺑소니의 고의가 있다라고 와서 뺑소니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너무 만취해갖고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라면 어떻게 5km 정도로 운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농로를 찾아서 운전했다는 것은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크림빵 사건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조형물 또는 자루를 부딪힌 느낌이었었지 사람이랑은 전혀 몰랐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설령 좋다. 그것이 사람인 줄 몰랐다. 어떤 조형물, 자루인 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으면 내려서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간 거, 그 자체가 미필적이나마 뺑소니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크림빵 사건에 있어서 뺑소니를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부딪힌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이상하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확인이 꼭 필요하죠. 의뢰인은 편도 2차로 국도에 2차로를 주행 중에 있었는데요. 횡단보도를 지나고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바로 이쯤에서 사람이 보이는데요.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차가 오는 쪽이 아닌 반대 방향 등지고 서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차가 오는 걸 몰랐던 건데요. 또 의뢰인도 뒤늦게 발견해서 결국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뻥뻥한 밤에 검정 계통의 옷을 입고 뒤돌아서 있는 사람, 그거 참 발견하기 힘들죠. 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곳 상황이 블랙박스 화면에서는 어둡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갓길하고 그 차로의 일부를 물고 차 한 대가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아, 저기 차가 비상등 켜고 있구나.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가 아니고 아무런 등도 켜지 않은 차가 아니고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은 그 근처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편도 2차로의 국도, 야간에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 사고 났을 때는 피해자가 실, 보행자가 실 30%, 운전자가 실 70%로 보는 게 보통인데요. 근데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비상등 깜빡깜빡하는 차가 있었고 그냥 횡단보도 없는 곳 건널 때 30%보다는 조금 더 운전자가 실이 커야 되겠죠. 자동차와 보행자가 실은 80대 20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